안녕하세요. 이제 3주차가 끝나고 이제 4주차가 들어가는데 아주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아직 출석이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1장부터 리뷰를 좀 하면서 한번 이번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듣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째 강의부터 한번 복습을 좀 해볼 텐데 전자회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전기 정보 제어 쪽이니까 그 전기공학에 가깝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전기 회로는 RLC 뭐라 그러죠? 저항가, 캐페시터, 전류, RLC 소자 가지고 이제 많이 구현을 하는데 전자회로는 이제 반도체, 소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에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1, 2, 3장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제 전자회로 시작이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아마 물리 시간에, 예? 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PN 접합 다이오드 하는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란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학의 큰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도 전기공학에서 이제 분리가 된 거거든요. 이제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예전에 이제 20년, 30년, 40년 전에는 전기공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공학에서 나와서 이제 전기는 이제 강전, 전압이 크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자공학에는 좀 약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자공학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분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미컨덕터 부분. 거기에 물리 시간에 아마 배웠던 게 실리콘. 보통 이제 메모리 소자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실리콘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리콘,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일반 RF 소자 같은 거를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갈륨. 거기에 이제 화합물 같은. 근데 반도체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같은 거 많이 외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런 반도체 디바이스에 의해서 이제 했다는 걸 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전자 전공이 있다. 이런 것들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듯이 보면 될 것 같고 아직 1주차 강의가 지난주에 마감이 됐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배웠죠. 가전자 대역, 전도 대역, 금지 대역 이런 부분들, 밴드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와 이제 P형 반도체가 어떻게 들린지 이 부분을 좀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도 대역에 대해서 진성 반도체와 이제 N형, P형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빨간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도체, 반도체. 그러니까 디바이스 공정을 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이 이제 PM 반도체에 전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반도체 공학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하니까 한 분야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반도체란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비엔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구조를 배웠어요. 이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근데 N형 반도체는 다수 계류가 전자고, P형 반도체는 전공이다. 이런 부분들. 에노드에서 캐소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P형, N형 이런 공간 전혀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PN 접합 고위전압 부분들에 대한 수치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순방향은 아까 이제 에노드 전압이 캐소드 전압보다 큰 경우, 이런 부분 순방향으로 전압이 흐르는 거고, 역방향은 거꾸로 흐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PN 접합 순방향 바이오스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전공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PN에서 N으로 하면 순방향, 거꾸로 흐를 때는 역방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N 접합 순방향 바이오스가 이제 인가되면 PM 접합 전위 장벽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웠고, 또 BN 접합 역방향 바이오스 부분이 이제 음의 전압이 캐소드 양의 전압이 인가된 상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전공이 전자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 PM 접합 역방향 바이오스가 인가되는 PM 접합 전위 장벽이 높아진다. 이렇게 할 때는. 그리고 이제 PM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해서 순방향했을 때 전류가 갑자기 흐르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럴 때 PM 접합 전류의 흐름 특성이 어떤가, 이런 게 눈에 한번 기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복,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역이 됐을 때 브레이크다운, 역방향 항복 전압이 이제 흐른다. 순방향도 마찬가지고, 예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PM 접합 다이오드의 동작과 이제 유압 밸브 부분에 대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수도꼭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도관과 같이 유압이, 전압 전류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비유가 맞을 거예요. 어떤 유압, 수도꼭지도 이제 세게 틀 때하고 약하게 틀 때 유압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갔다. 역방일 때는 다이오드는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야. 여름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역방향은 안 흘러가나지. 여러분들이 이제 안양천이나 어디 가면 이제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죠. 빗물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가는데, 시내가에서는 내가 있는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M 접합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 보통 PM 접합 다이오드를 이제 반도체 소재나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모델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등가 모델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가 모델이 있다, 이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M 접합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이상적인 등가 모델하고 이제 전압, 정전압 등가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PM 접합 다이오드가 아까 전원이 흐르면 저항값이 흐른다, 항상 있다고. 수도관을 얘기를 일례로 하면 수도관에도 저항 성분이 있는 거예요. 못 오르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압을 높게 하는 거예요. 높은 전압으로 갈 때는 저항을 견디기가 쉬운 거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철이라는 거 보면 12만, 12,000V 이런 전압, 굉장히 높은 전압을 흐른다. 왜냐하면 전압이 높으면 저항에 의해서 이제 감소되는 거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전압이 이렇게 흐를 때는 닫힌 스위치. 닫힌 스위치라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다이오드가 열린 스위치일 때는 전압이 안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어떤 역할을 하겠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수도꼭지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 같은 스위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전자공학, 전자회로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4년제 대학 같은 분들은 2학년 때 정도 이렇게 배우는데, 처음에 이게를 축약을 하다 보니까 1, 2학년 때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학부터 배우거든요. 물리학, 뭐, 전자공학 기초부터 배우는 부분은 이제 전자 회로로 들어가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회로가 있듯이 전자 디바이스 가지고도 회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역방향 바이오스, 순방향 바이오스, 이런 이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주 들으면서 익히는 게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정전압 등가 모델이 어떻게 되는, 순방향, 역방향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 자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LED나 불을 켰을 때 전원이, 그러니까 p n 접합 다이오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넣어서 저항 성분이 있는 거죠. 항상 전선줄도 저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LED를 켰다. 그럼 여기 닫혔으면 LED가 불이 들어오는 거고, 열리면 안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정전압 등가 모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했던 거고, 순방향 등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부분에 대해서 선형 등가 모델, 이게 전자회로가 이런 거구나. 선생님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배웠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회로들 보면, 전자 제품을 뜯어보면 다 전자 디바이스들이 패키징이 돼서 장착이 돼 있죠. 염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 한번 뜯어보기도 하고 한번 보는 거지. 그런 걸 이제 피스파이스, 요즘에 옛날에 이런 걸 다 수치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이런 수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잘, 수학이 약해도 다 할 수가 있어. 어떤 형태, 아까 피스파이스 같은 뭐 캐드 이런 도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툴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공학을 하는 사람은 이 원리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전자회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회로를 여기 오아키드 같은 거 그려보는 거야. 가서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오락하듯이 갖다 놓고 하면 이게 돌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이제 전자오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이 접근하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 접근하면 이게 개념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공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편의를 주는 건데, 이거를, 그걸 또 이제 수치를 바꾸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학이.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파악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참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거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배웠어요. 수치들은 이렇게 있는구나. 그러니까 소시나 등가 모델 이렇게 생긴 게 다이오드다, 약속한 거야. 전자회로에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약속하듯이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전 세계가 이건 PM 접합 다이오드다, 어느 나라 가든지 이거는 접합 다이오드인 거야. 그죠? 말이 틀려도 이거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외 학회나 이런 데 가도 말이 잘 안 돼도 이런 용어가 자기 눈에 익숙한 사람은 통하는 거지, 어떻게 보고. 그래서 이런 PM 접합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등가 모델은 이런 형태인데, 보통 정전압일 때는 전원이 들어가 있고, 부분 근사 등가 모델에는 저항과 전압과 이런 게들이 전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소신호 등가 모델은 다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MM이라는데 디지털 멀티메타, 옛날에는 아날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전축 같은 거나 뭐 이런 옛날에 보면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시계 바늘 같이.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DMM,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숫자로 표시가 돼.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듯이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서 나왔던 거예요. 전기 전자가. 그래서 이온 PM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원 가지고 DMM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 있어. 0, 오버로드 이렇게 전원이 흐를 때는 0. 몇, 다이오드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이런 DMM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어디가 에노드 캐소든지, 에노드 캐소든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M 접합 다이오드 응용 부분인데, 반파 정류기, 전파 정류기, 리미터 회로, 클리퍼 회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익숙하게 한번 계속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반파 정류기 뭔지. 반파 정류기는 말 그대로 헬프 웨이브 렉티파이어, 그러니까 반파 정류 회로의 반쪽만 정류해 주겠다는 거지. 응? 전파 정류기 풀 웨이브 웨이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연못 같은 데 물을 하나 저기 하나 던져보죠. 돌 같은 딱 던져보면 파동이 치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전파도 보이진 않지만 그 파동이 친다. 그런 거에 웨이브가 있는 거는 교류고, 직선이 있는 거는 직류고, 뭐 간단하지. 그런 것들을, 교류를 직선으로 만드는 게 정류기야. 그런 회로에 필요한 게 아까 PM 접 다이오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회로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미터는 교류 전압과 진폭에 대한되는 용도,
사용하는데 리미터 어떤 한계라는 뜻이잖아요. 어디 끄끄 클램퍼 뭐예요? 교류 전압에 미리 전환하는 레벨로 제한하는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의 주기, 반주기 출력과 이제 뭐 이게 도통하는 부분. 도통한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다이오드는 차단이 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양의 반주기 출력들이 이제 있는 거고, 음의 반주기 출력이 있는 거고, 음의 반주기 거꾸로. 음의 반주기 출력은 아까 이게 전파, 이 부분을 반을 잘라주는 렉티파이어 역할, 정류기 회로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잖아. 밑에만 필요한 회로가 있고 위에만 필요한 회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런 수치로 어렵게 나와 있지만 어떤 이 회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원리에 되는지는 수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수치를 다 내가 수학에 자신 있다 하면 계산해 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안 되고 이해하면서 수치를 이제 개념을 이해하면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피크잖아. 피크, PIV, 피크잖아, 역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수치를 다 내가 수학이 자신 있다면 내가 수학으로 다 풀어보는 거야. 그렇지만 수학이 좀 자신 없더라도 이런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가지고 넣어보면 이런 파형을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브릿지 정류회로도만 내가 이제 정류회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브릿지 정류회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회로를 구현해서 전원을 넣으면 이게 브릿지 정류회로에서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브릿지 정류 파형 부분이고 브릿지 정파 이제 정류회로 부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파형이 나오는 거고 시뮬레이션 부분도 똑같이 이런 회로를 아까 동일 이상과 반대 이상을 넣어주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정연파가 인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앙탭 변화기를 이제 하면 전파 정도 회로가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탭 변압기 전파 종류 회로 부분들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거의 88년도 이때 전자회로를 배웠는데 올림픽 때죠. 그때가 엄청 어렵게 배웠어요. 전자회로 외국의 원서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교재 한글로 돼 있지도 않았어. 두세 배 되는 원서를 영어도 어려운데 수치도 어렵지. 뭐 얘기는 하는데 전혀 용어가 안 와닿더라고. 문과를 다녔다 그러니까 물리학을만 잠깐 배웠지 이런 내용을 접근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만약 저 선생님이 이제 20년, 30년 이상을 전자공학을 해서 통신이나 분야를 연구소장을 오랫동안 했는데 너무 어렵게 본 거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단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면 스킵해 나가도 오케이. 근데 거기에 좀 뭐 어떤 원리로 돼 있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야 그때 전자회로 배웠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접근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 하면 사람들이 피하잖아. 그죠? 약간 시뮬레이션 툴도 오락하듯이 여러분들이 접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수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들을 다 깨우쳐도 좋아. 여러분들이 뭐 전기 기사, 전자 기사 뭐 이런 거 기사를 따려면 이런 것들이 숙제 뭐 단답형으로 나오겠죠. 그런 거 하려면 열심히 풀어봐야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사업에나 하려면 그런 진짜 이거 왜 쓰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것 같아서 이번 주 부분들은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사회 대학 초년적이잖아요. 1학년이잖아요. 그죠? 1학년이니까 내가 전기, 제어, 정보공학을 들어왔는데 옛날로 하면 전기공학과도 거거든. 전기공학이 어마어마하게 전기의 기초를 닦는 분야예요. 사회에서도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전기 기사나 전기 공사 이런 기사를 갖고 있으면 써먹을 때 엄청 많은 거지. 법제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전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학이 되면서 통신이나 무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처음 얘기를 한다면 CDMA라는 얘기들은 25년 전부터 이 다음에 CDMA 여러분 들으는 5G 통신망이 1세대부터 개발했거든요. 그 원리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 때 배울 때는 4년 내내 배운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사회 나와서 하나씩 해보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기가 전문 분야를 잘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제일 재밌었던 게 전자자기학. 여러분들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물리학 보면 물리학, 전자자기학 이쪽이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 수치는 엄청 어려워. 선생님 수치 풀고 하는 거는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사회 나가니까 이런 툴들이 잘 돼 있는 거야. 그걸 잘 써먹고 응용할 수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파고들면 내 분야의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한번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걸 배웠구나. 아마 1주차 못 들은 학생도 있는데 편하게 들어와서 한번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듣듯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이제 보면서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동영상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뮬레이션 부분들은 아까 피스파이스, 오아키드 이런 부분 가지고 다양하게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를 아까 수치적인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응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안 되잖아. 이런 전자회로, 전자공학을 통해서 이런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 50년, 100년도 안 된 거야. 100년 전에는 테슬라가 전기, 에디슨 전기 발명했죠. 얼마 되겠어? 오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선생님도 10년 전에 무선 충전이라는 걸 해봤어요. 테슬라가 100여 년 전에 뭐 전기로 통해서 저쪽에 이제 불을 켜본 거야. 근데 그거를 한번 수치로 해서 선생님도 과제로 정부 과제를 하면서 무선 충전해 보니까 진짜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원리가 이런 수치를 계속 파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해보면 재밌게 해보다 보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상용화가 안 돼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충전기는 유도 방식이라고 그래. 공전 방식, 유도 방식이 있는데 그것들은 거의 접촉이 돼야지 충전이 되지만 먼 거리에서 충전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전기. 효율이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전선을 통해서 갈 때는 뭐야? 효율이 좋죠. 근데 무선으로 가면 감쇄가 많이 되는 거지.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적인 것들을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직류전원 공급장치 이런 거에 대해 배웠어요. 다이오드 정파 종류, 캐패시터 평활회로 뭐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편하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이런 교류가 이건 교류야. 교류로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국철이라고 하죠. 뭐 수원선, 인천 산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쪽은 다 교류로 되어 있어. 근데 지하 공간은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직류로 되어 있어. 직류. 이런 정류기를 통해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태령이나 어디 가면 직류에서 교류 갈 때는 데드 섹션이라고 있어. 직류하고 교류가 만나면 이제 합선 문제가 되겠지. 그 구간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 구간에는 뭘로 돼 있다? 교류. 지하철 공사가 하는 데는 직류다. 교류는 위험하겠죠. 엄청 위험하다고. 옛날에 선생님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초기 철도청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어디 대공원역에서 매일 사고가 났어. 애들이 풍선을 갖고 다니면 그게 전차선에 붙어가지고 뻥뻥 터지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전압이 높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회로가 정류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뭐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 이거를 첫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들으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서 하면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줄 텐데 이런 부분들 리미터, 이런 리미터. 그러니까 요만큼을 잘라줄 때 필요할 때는 리미터를 가지고 여기 잘라주는 거예요. 리미터에 가지고 리미터에 대한 걸 배웠고 이런 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려줬으니까 편하게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 배울 때는 판서하느라고 판서하다 보면 판서하는데 시간 다 가고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수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쉽게 보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꾸 넘겨보면서 하나씩
그 중에 하나를 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배운 거예요. 그래서 피스파이스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PC를 깔아보고 오락하듯이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시뮬레이션하고 또 클린퍼 에러들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전원 캐패시터, 다이오드, 전원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클린퍼 에러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쭉 처음 시간에 잘 몰라서도 한번 이런 게 있다 눈에 익혀두고 나중에 가도 한번 야 전압 여기에 사인 웨이브 티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학, 물리학 이런 걸 왜 배웠을까? 전자 회로를 하려고. 근데 고등학교 때 그 기초가 원리를 모르다 보면 이게 왜 배우는 거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써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지선다, 오지선다에게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심을 잘 갖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걸 왜 배우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게 원리를 알면 쉬운데 원리를 알기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눈에 익히는 거야. 이렇게 익혀서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또 제노다이어도 배웠어요. 제노다이어. 제노다이어는 알 게 뭐 있어? 다이오드는 하나 있는데 제노 꼭지가 꺾여 있다. 요거만 하나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는 거니까. 제노다이오드 이런 형태에 있다. 예제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분들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한번 PC에 깔아보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루를 잡아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해볼 텐데 나름대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함권 넣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파고들다 보면 자기가 잘 재밌으면 자기 그게 전공이 되는 거야. 뭐든지. 그건 이제 사회에 써먹을 수 있고 이런 파형을 만들어 보는 거지. 오락하듯이. 원리들은 이제 그 되는 거고. 첫째 시간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폭기. 전자회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증폭기예요. 다이오드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겠지만 BGA 그 중에 하나가 BGAT 증폭기가 있다. 뭐가 있다? BGAT 증폭기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목표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아까 PN 접합,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는 다리가 두 개인데 트랜지스터 TR은 뭐야? 세 개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여러분들이 전자 제품들 뜯어보면 다리 세 개 있다. 어우, 그 트랜지스터구나.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전축이라고 알죠? 진공관. 이게 이제 기원리인 거야. 진공관. 다리 세 개 되는 진공관 가지고 그게 전자공학의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반도체로 만들어서 굉장히 작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더 작게. 핸드폰 들어가면 더 작게. 그런 원리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원리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모든 일상에 전기 전자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모든 IT 분야. 우리나라 그래도 IT가 1등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제 IT 분야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2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전자, 정보통신, 그거들 또 IT가 어떻게 돼? 융합이 되잖아. IT 플러스 건설, IT 플러스 토목, IT 모든 전 분야의 IT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이오드 접목이 되고 융합적인 부분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BJT가 트랜지스터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다리 세 개인 거를 반도체 기판에 형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 반도체 디바이스 뜯어보면 거기에 어렵게 되지만 애칭에 바르듯이 발라서 여기다 형성을 해서 접합 다이오드 가지고 전자가 회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회로를 여기다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은 뭐냐? 이런 반도체 공정 가지고 메모리를 만든 거예요. 그걸 얼마나만큼 땅 따먹게 돼서 선을 많이 커서 용량이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다이오드는 다리가 두 개였는데 트랜지스터는 세 개다. DMN 가지고 체크가 보여요. 분들가 1, 2, 3 자리가 있다. 여기 개방 뭐 이런 분들 보시면 기본적인 거예요.
TR을 BGA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런 것들 한번 이런 BGA MPN형일 때는 어떤 거? 다리 3개인데 이게 MPN형인지 PM형이냐 찍어보면 되지 뭐, 그죠? 테스터 멀티미터로. 그리고 바이오스에 대한 이제 BGAT 동작 모드에 대해서 배웠어요. BE 접합 베이스 이런 것들. 근데 아까 다이오드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2개 붙었을 때하고 3개 붙을 때 똑같은 원리. 전장비기 전고를 왔다 갔다 한다. 전원의 순방향 모드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길이 2개 이상 되는 거죠. 세계라 표로 확산돼.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디바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전자 전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 아까 반도체 그 전자 핵의 전공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거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전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BN, NP 영역이다 이런 것들 포화들 이런 거 얘기를 배웠어요. 차단 모드가 뭐가 되면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B 접합, BC 접합 이렇게 차단 모드가 되어 있다. 이런 거 배웠고 동작 모드가 아까 이게 TR 3개니까 이렇게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겠지. 이게 막 복잡해 있으면 회로도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뜯어보면 이런 다이오드, 저항 뭐 이런 뭐 몇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구성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류, 전압의 전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특성이 곡선이 틀리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배웠어요. BGA 등급 바이오스를 어떻게 거는지 어? 이런 거 배웠던 거예요. 부하선, 부하, 로드, 부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짐을 끌고 가는데 거기다가 짐을 많이 실는 어떤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압이 필요하고 움직임이 필요하겠지, 그죠? 부하선에 대해서 이 TR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포화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Q점이 움직이더라.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배웠고 부하선이 이제 이런 화형에 따라서 이제 Q점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TR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도 배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BJT의 이제 동작점 움직이는 것들 한번 컴퓨터에 슬라이드를 옮기면서 자세하게 책을 한번 넘겨가면서 표시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계속 저기 사인펜으로 누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전기회로가 있다. 전기회로 뭐 물리학 이런 걸 어렵게 접근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이. 근데 접근하는 게 야 이게 뭔가 편하게 접근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처음엔 낯설 수밖에 없거든. 전자회로가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도 엄청 어려운데 어렵게 접근했으니까 어려운 거고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N 접합, 자기회로 이런 부분들 있고 자기회로 특성 시뮬레이터는 아까 피스파에서 한번 넣어주면 이런 회로를 값들을 넣어줘 갖다가 긁어다가 넣어서 수치를 넣어줘 버리면 어떤 파형인지 나올 거예요. 전달 컨덕터스 여기도 GM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전달 컨덕터스가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사이에 나와서 책을 보고 뭐 이런 게 나왔다 봤던 기억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공통 이미터, 베이스 이미터 이런 것들 등가 모델이 있더라. 또 BJT 증폭기 가지고 어떻게 회로 해석을 하는지 근데 서로의 약속이죠. 회로에 서로의 약속을 이제 해놓은 거죠. 증폭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배워서 공통 이미터 이제 증폭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배웠고 공통 이미터 증폭기에 이제 증폭기 해석하는데 증폭기에는 DC 해석에서 소신호 파라미터 계산하고 등가 변환하고 이런 부분들을 배웠던 거예요. 공통 이미터 증폭기에 대한 바이오스를 건다고 하는데 이 바이오스는 저항 가지고 이렇게 TR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수치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런 회로들을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들을 잘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부분들 파형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공부를 더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 여러 가지 파형도 만들어 보고 초기 단계니까 시뮬레이션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단증 복귀. 아까 이제 질문에 누가 CC 요거 뭐 빠지지 않았냐 이런 뭐 코멘트에 질문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워요. CCB 뭐 이런 용어 자체도 아주 그냥 생소해 선생님도 생소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단 여러 개 단계를 해서 증폭기를 넣어준 거지, 그죠? 다단 증폭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증폭기단을 여러 개를 넣었다. 다단이다. 멀티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전압이 되게 돼서 이렇게 보는 각도가 틀려지는 거고 캐스코드 증폭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좀 했어요. CC 종종 뭐 이제 또 달링턴 페어 뭐 이름이 특이하잖아. 달링턴이 진 것 같아. 요 구조 회로 부분들을 그래서 뭐 달링턴 페어 같은 유사한 거를 회로를 그려서 봤더니 복합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구현을 해보고 만들어 본 사람이 이름 붙이고 구현도 해보고 달링턴 이게 회로가 이런 달링턴 회로구나 이렇게 한번 그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피스파이스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을 2장에서 여러분들 배웠어요. 그리고 3장 들어가면서 모스 조금 이렇게 반도체 냄새가 나지 여기서 TR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다리 2개다 트랜지스터 다리 3개다 요것만 기억해도 야 다이오드는 2개 양쪽 한쪽은 안 흐르고 한쪽은 흐른다 뭐 TR은 3개인데 그 3개가 조금 복잡하지 그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정도로 배운 거예요. 모스 FT가 하면 이게 저 반도체 디바이스 냄새가 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것도 똑같아. 뭐, 공통 에미터 베이스 같이 공통 CS, CD, CG 이런 형태로. 모스 FET. FET는 어떻게 생길 거야? 아무튼 메탈 옥시드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것도 트랜지스터 일종인데 메탈 옥시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를 갖는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복잡하잖아요. 다리 세 개는 아까 눈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반도체 칩 보면 다리만 나오듯이 다리 세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도 어? 이런 네모판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PAP 구조는 같아. 트랜지스터인데 좀 반도체 칩같이 올려서 나름대로 소스, 게이트, 드레인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게이트는 베이스, 소스는 이미터, 드레인은 컬렉터. 요거만 틀린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 뭐가 뭔지 한 번에 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연구소만 오랫동안 있다가 연구만 하다가 말을 좀 50분을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목이 아픈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토요일날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한번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면 될 거. 선생님 말이 이제 느리면 뭐 고속으로 해서 여러분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스 FT 동작 모드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형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주면 돼. 한번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넘겨보면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게 뭐지? 그 중에 여러분이 캐치를 하는 거야. 원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이거를 다 원리를 한 번에 익힌다. 불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영역 타겟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접근하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포화, 세츄레이션 이런 얘기가 전자나 전기나 계속 나와. 어떤 영역이 쭉 올라가다가 세츄레이션 힘이 붙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도 힘이 그냥 가지끈
전원님께 다 했는데 힘이 들 때, 이때가 포화되는 거예요. 전압, 전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 그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모스 동작이 이렇게 된다. 모스 FD 동작 모드, 모스 FET 이런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10년 전부터 산업기술대학교 저 시흥에 있는 학교에서 한 겸임교수를 오래 했었는데 그때는 무선통신공학, 이동통신공학, 유비쿼터스, 뭐 통신 관련, IT 관련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 강의를 응용적인 부분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전체로.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게 느껴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 거를 이런 디바이스 갖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할 것들은. 근데 야 이게 뭔지 그래도 공학을 했는데 이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치도 있더라.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렵지 않다.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오히려 수치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파악하면 이게 있는 거구나. 서로가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언어를 처음에 배울 때 어렵듯이 똑같은 거지. 그죠? 익숙하게 느낀 건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오랫동안 보다 보면 그거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줄 특성 곡선 다 먹어갖고 채널 길이 변조. 여러분들 선생님같이 이렇게 PC에서 눌러가면서 오락하듯이 한번 눌러보고 보는 거야. 이렇게 또 써보기도 하고 공부를 계속하면 수치도 풀어보기도 하고 시뮬레이터 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피편 모스 FT는 다 한 것 같다. 이런 분들 그래서 이게 P형 기판에다가 애칭을 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을 보면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를 올리해. 여러분들 어떤 기판에다가 뭐 애칭을 바르고 뭐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공정이 많은 거야 여러 가지. 예? 반도체 전자 하면 모스 FT 동작 관리. 그러니까 모스 FT 바이오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부하가 똑같지. 아까 부하는 모두를 걸어주는 거고 동작점 이런 것들. 어떤 부하를 걸어서 전압이 막 무한정 올라가지 않지. 어떤 영역에 세츄레이션 목에 걸리는 데가 있어. 목에 까딱까딱 걸린 거기서는 포화 늘어나지가 않아. 이게 Q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동자점이. 여기가 동자점이야. 그래서 이동통신은 3D 밴드위스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듣다가 야 내가 잘하는 분야를 잘하면 내가 전공이 되는 거야. 이런 피스바이스 동자점이 이제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 부분을 파악하면 되게 쉬운 거죠. 이제 전압 분배 바이어스,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엄청 좋은 나름대로 들어왔는데 공학을 하는 거잖아. 전기공학, 전자공학, 뭐 정보통신공학 이런 듯이 내가 그 분야에서 계속 관심 있게 접근하다 보면 친근하면 내가 그쪽의 일인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공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압 분배 바이어스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이런 거. 셀프 바이어스 이런 것들. 자기 바이어스. 모스 FPT 자기 바이어스 회로분들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 바이어스 회로들 이런 것들. 교수님들 저 정부 사업이나 과제 심사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 수십 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첨단을 가는 기초 원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눈에 익숙해지면 될 것 같다. 어렵게 느끼지 마라. 네. 모스 FT 소신의 등가 모델 하이브리드 소실의 등가 모델은 이런 등가 모델도 볼 때는 어렵지. 선생님보다 어려운 부분 느낌.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P의 N채널 모스 FT는 이렇게, B채널은 이렇게 게이트 단자 개방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한 거다. 아까 전달 컨덕터 한번 나왔죠. 그 전에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모스 FET도 같이 전달 컨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전달 컨덕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가 소신호 드레인 저항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었죠. 소신호 드레인 전량도 똑같이
Q점이 움직이는 거죠. 뭐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 기울기. 이거 이때는 포화 영역이야. 이때 쓰면 안 되겠지. 소자를. 포화가 안 된 영역에 리니어 특성을 갖는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 설계를 한다. 내가 영역이 전류는 여기까지, 전압은 여기까지. 포화가 안 된 영역에서 움직이는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회로가 문제가 없겠죠? 그걸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걸 구현해보고 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계속 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보면 심플하다 이지. 여러분들이 뭐 CFD 증폭기 부분들, 디바이스의 어떤 게이트 단자, 공통 드레인 부분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공통 소스 증폭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복습하고 보고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이 될 거예요. 공통 소스 증폭기, 거기서 바이오스 저항 건다. 똑같은 내용이죠. 소스 증폭기. 전압 이득 부분들, 입력 저항 부분들, 그러니까 출력 저항 부분들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피스파이스 할때 파형이 나오더라. 확인을 해본 거고, 소스 저항에 갖는 공통 소스 증폭기 부분들은 뭐 아까 TR하고 좀 틀리지. FET는 이렇게 이제 가더라. 원리는 가더라. 거기 이제 6장 가면 또 이런 내용이 좀 반복돼. 귀한 증폭기. 괴한이 아니라 귀한 증폭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소스 저항이라는 공통 소스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소스 저항을 갖는 공통 소스 증폭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RS 이퀄 제로에 비해서 감소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이오스 패스 역할 부분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공통 드레인 전압 부분들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공통 게이트 증폭기는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를 딱 봤더니 와, 요거는 공통 게이트 증폭기구나. 이런 공통 게이트를 통해서 증폭기를 설계를 할 수 있구나. 증폭기 설계의 기본 원리 시뮬레이션을 다 한번 받고 피스파이스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도. 그래서 이제 불포화 부분 영역 보통 이제 4년제나 위에 이제 하다 보면 3시간 강의로 하는데 2시간, 한두 시간 가지고 이걸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요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약을 해서 제일 느낄 수 있는 거는, 야, 이런 수치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툴, 이런 진가형 N채널 모스FT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한다?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툴에 이제 집어넣어서 돌려보고 결과를 파일을 얻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아도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배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부하는 부분은 전자 회로 부분을 선생님도 88, 89 이던데 이제 배웠는데 엄청 어렵게 접근했는데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더라. 쉽게 접근하고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수치까지 다 계산하려면 엄청 어렵겠죠. 그걸 다 오랫동안 했던 것들 원리를 다 내가 수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이번 주에는 복습을 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을 내서 툴도 한번 깔아보기도 하고, 자, 한번 호기심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얼굴하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못하니까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1주차에 제대로 수업을 못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자유로의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분 강의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이어서 갔는데, 일단은 너무 기를까봐 여러분들이 잘라서 이제 녹화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목이 좀 안 좋았더라도 이어서 강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1장의 PM 접합 다이어트, BJ 증폭기, 응? 응? 오늘도 모스 FPT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 주파수 응답 부분도 이제 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리뷰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제 코로나 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 이제 대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학기 지났고 이제 두 학기 찔 것 같은데 학교도 못 나오고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가지고 한번 조용한 잘 관심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유튜브나 뭐 시설도 너무 좋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 화이팅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얼굴 보고 만날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잘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